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주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번 주에 뉴스를 아주 도배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종합부동산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원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이 우리나라 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약간 기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나름대로 고가 아파트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공시지가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재산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준 시점이 당일 2006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통해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하지만 과세의 주체가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이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면 자치단체장,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의 도장, 만약에 서울의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 나라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장이 고지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국세들은 대부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보통은 일반적인 세금은 본인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세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결정 고시를 해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걸 납부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돼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반 12월의 상반기 중에 이걸 납부하면 되신다, 이렇게 보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겠고,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차후에 좀 있다가 이거의 계산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들은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나름대로 정부가 고심하고 이거를 이중과세가 아님을 입증하는 계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현재 종부세의 대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작년과 올해 뭐가 이슈가 되냐면, 부과 대상자와 금액, 징수 금액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도는 66만 대략 5천 명 정도였다가 올해는 94만 7천 명으로 폭증을 하였다. 아주 그냥 폭증을 하였다. 무려 약 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조 8천억이었다가 올해는 뉴스에서 많이 나서 신문에서도 많이 5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징수가 될 예상이라는 점.
단기간 그 1년 정도 사이에 그 4조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약간 그 개정된 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개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 국민 그 2% 정확히 뭐 2.7%라 그러는데 뭐 2% 정도의 그 납세 의무자들을 이렇게 그 선별하여서 전 국민이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기본공제라고 있죠. 기본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9억이었다가 이거를 그 이번에 그 11억으로 그 추가 공제 2억을 더 그 공제를 해주는 그 세법 개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여기 대상자가 그 12만 그 5천 명에서 이 숫자가 약 그 9만 4천 명으로 약 그 3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그 이러한 그 기본 공제의 금액의 어떤 2억의 어떤 증가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령자 어떤 은퇴자와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령자 세액 공제라든가,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장기 보유 공제, 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처럼 그 장기 보유 그 공제 세액 공제를, 그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다고 하는 점은 그 나름대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납세 그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거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결정을 해서 그 고지서가 나가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가는 건데요. 그래도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어서 산출되어지는지는 어느 정도의 그 아웃라인은 알고 계시는 것이, 내가 내년 아니면 그 후년에 종부세를 계속 내야 된다면 이런 거 흐름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종합부동산세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